그냥 향수를 떠올리면서 봤을 때는 뭔가 예전의 축구는 그러니까 낭만이 좀 있는 그치. 그런 축구였다는 아. 느낌은 좀 들죠. 반바스텐도 지금의 규칙에 VAR까지 있으면 진짜 대박이었을 것 어, 같아요. 잘하 있을 거야. 잘한 필리포 인자기가 지금 세대의 선수였다면 과연 이 선수는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위험 지역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저렇게 이렇게 해설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때 분들이 보면 아니, 그렇잖아. 우리 일부에 올림픽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올림픽의 시대로 갔다가 그때 나왔던 선수들을 생각해 보니까 잘하긴 했지만 지금 선수들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사실은. 다르지. 그러니까 그때 잘했던 공격수다라고 그 선수를 지금 당장 물론 잘하겠지만 지금 당장 그대로 끌고 가서 타임머신이 있어서 그대로 끌고 가서 여기서 지금 뛰라고 하면 안 맞겠죠, 사실. 그때 당시에 주요 축구 스타일들이 있을 거고 그거에 맞춰서 또 훈련을 했을 거고 아마 적응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겠죠. 운동 능력 차이도 또 있지. 아, 운동 능력 차이도 있을 요즘에 거다. 이제 팬들이 흔히 얘기하는 시대 보정 막 이런 얘기도 하지만 나 이번 올림픽 때도 보면서 느낀 것이 육상 나오는데 육상 뭐 준결승만 해도 자기 기록들이 다 9초 8대야. 9초 8몇, 9초 8몇. 수두룩한 거야. 칼로이스가 9초 76이어가지고 한동안 세계 9초 최고의 86이었. 9초 86이었어. 86이었지. 칼로이스도 기록이 9초 그거 86인가 그래. 저 걔야 벤 존슨. 벤 존슨이 이제 벤 존슨은 약물했잖아. 약물로 그래서 약물로 올림픽 9초 때 79지만 금메달을. 금메달하고 그 날라갔잖아. 그거. 요즘엔 근데 뭐 9초 8대가 수두룩하니까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이게 메커니즘 자체가 선수를 트레이닝 시키는 메커니즘도 워낙 첨단 과학 뭐 화돼 있고 그리고 선수들의 어떤 그 관리 트레이닝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또 바뀌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인 그 피지컬적인 운동 능력 자체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발전하고 장비도 뭐 또 장비도 수영 바뀌죠. 선수는 복장도 뭐 여러 가지로 첨단화가 되지만 그래서 그거 못하게 했잖아요. 못하게. 전신 수영을 수영을 못 우리가 입게 하고. 못하겠지. 예.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뭐 마라도나가 됐던 펠레가 됐던 그 선수가 지금 딱 오면 지금 선수들이랑 경쟁 잘해서 최고 선수 여전히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는 그거는 사실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 그 시대에 어느 정도 클래스를 보여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저는 뭐 당연히 시대가 있으니까 누가 낫다기보다는 그러면 형들이 이제 처음에 아주 뭐 펠레까지 안 가더라도 일종의 마라도나 시절부터 보면 지금에 비하면 뭐가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포지션이라든가 어떤 전술적인 요구라든가 어떤 운동 능력이라든가 뭐가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그 시절 축구와 지금 축구를 보면 지금 그 당시에는 공격 수비가 좀 따로 있었지. 공격수는 공격수, 수비수는 수비수. 토탈 거기서 뭐 풋볼이었지만 리베로 같은 역할을 하는 선수가 같이 지금으로 음. 치면 박스 투 박스처럼 공격 가담하는 역할. 그다음에 중앙 미드필더. 우리가 뭐 일본식 용어대로 뭐 게임 메이커라고 하기도 하고 또 플레이메이커? 링커라고 네. 하기도 하고 뭐 이러한 개념이 이제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마다의 역할들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수는 박스에서 골 넣는 거야. 집중하는 거고. 윙어는 그냥 들어가서 센터링. 센터링 그죠? 옛날이야 센터링이었지. 뭐. 센터링 옛날에. 근데 지금의 축구는 사실은 포지션이 있긴 있지만 전체적인 공수에서의 운영 자체가 하나의 몸통이 돼서 지금은 다 공격과 수비를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저 전술적 형태에서 익체인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하고 옛날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진 게 한 것 같아. 축구 자체가. 그 형태로서의 부분은 사키의 밀란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많이 나뉘거든요. 형태로서는 사키가 당시에 밀란을 맡아가지고 만들었던 그 팀. 그게 이제 일종의 같이 움직이는. 굉장히 지금도 그 축구를 하고 있죠. 굉장히 타이트한 간격 자체가 굉장히 좁혀져. 어. 과거의 축구에 비해서는 많이 좁혀져 있고 지금 봐도 어쨌든 간에 별로 크게 위화감을 그 당시에 밀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수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요즘은 또 윙어를 거의 무조건 쓰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윙어들이 다 있는 4-3-3을 많이 쓰는 추세다 보니까 사키의 밀란은 이제 4-4-2를 많이 썼던 팀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약간 형태가 좀 다르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유행하는 포메이션이 있고 그리고 각광받는 포지션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아까 전에 얘기한 사키 얘기하면은 압박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때 확실히 대두가 됐고 지금은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올라간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예전에 뛰던 팀하고 지금 뛰는 팀하고 비교하면 에너지 레벨의 차이는 있고 그 팀의 유동성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냥 향수를 떠올리면서 봤을 때는 뭔가 예전의 축구는 판타지 스타가 나올 수밖에 네. 없는 축구였지 예전에는. 그러니까 낭만이 좀 있는 그치. 그런 축구였다는 아. 느낌은 좀 들죠. 에이스가 눈에 확 띄는. 어. 그리고 그때 생각해보면 저도 제가 제일 짧게 봤지만 수비수들이 저렇게 공을 짧게 잘 준지는 않았던 것 같다. 옛날에는 수비수들은 이제, 일단 뭐 잡으면 크게 전환을 하거나 일단 그냥 차거나 클리어링 네, 뻥. 그리고 윙어가 그때 있었지만 뭐 반대발 정발 떠나서 윙어들이 이렇게 골을 더 많이 넣는 시대가 온 거는 진짜 얼마 안 되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전 같으면은 넘버 9은 골을 넣는데 집중을 하고 넘버 10은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하고 뭐 11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측면 돌파 이후에 뭐 컷백이든 크로스든 이런 식으로 가는데 메시라든가 호날두 같은 선수들이 등장을 하면서 어린 선수들이 그런 스타를 보면서 동경하면서 그치, 영향을 미치는 성장을 하게 거지. 돼요. 그러다 보면은 운동신경이 굉장히 뛰어났던 선수들이 예전에는 넘버 9이나 넘버 10으로 갔는데 지금은 반대발 윙어 자리, 윙포워드 자리 이런 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되는 거죠. 옛날 황성 감독이 제가 스포츠지하고 인터뷰에서 쓴 거였거든요. 뭐 자기 자신의 3계명 그 중에 하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 박스 안을 되도록 벗어나지 않는다. 측면으로 가면 아주 심플하게 플레이하고 다시 박스 안에 가서 박스 안에서 싸운다. 근데 이제는 그런 유형들이 뭐 거의 없으니까. 오히려 더 반경이 넓은 그쵸. 9번 공격수를 선호하죠. 그 주민규는 그때 태어났으면 훨씬 더 좋았던 거야. 주민규도 연계 잘하지만 주민규는 지금의 9번으로 보면 최선호 감독은 또 지금 태어났어야 맞아요. 더 네. 잘하. 훨씬 좋은 최소- 선수. 최선호는 언제 태어났어도 정말 잘했을 그래. 선수고. 그때는 이제 바깥으로 돌면 감독이 막 뭐라 그렇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감독이 어. 박스 안쪽에서 뛰기를 원하는 거예요.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스트라이커가 네가 왜 나가가지고 그 쥐랄을 하는 거야? 근데 최순호는 그런 비판을 엄청 들었다고 하잖아요. 감독마다 너 왜 박스 안쪽에 있지 않고 여기 나와서 패스를 네가 봐도. 공격수가. 그래서 어. 힘 비축하다가 골 넣는데 그리고 집중하라고. 그 공간에다 패스하면 되게 화냈대요. 선수도 화내고 감독도 화내고. 결국 예전 축구랑 요즘 축구랑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축구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축구라는 건 무엇이냐? 한정된 공간에 최대한 많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게임. 오.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전술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데 지금 축구가 그 한정된 공간에 선수를 집어넣는 거가 너무 고도화돼 있어서 예전이면 정말 넉넉하게 공간이 있어서 선수 한 명이 공을 잡고 그 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굳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 호나우두나 아니면 뭐 로베르토 바조나 이 정도의 최정상급 선수가 아니라 지놀라 정도만 돼도 지놀라 아, 무시하니까 지놀라 정도만 우리 돼도 우리 답이 그때 다 수비수 다 진짜 수비수들 막 낙엽 쓰러지고 막 이러면서 다 그 당시만 돌파가 해도, 됐었죠. 그 당시만 그 당시만 해도 양발이라는 게 유럽 선수들이 지금은 양발이 많이 는 거지. 맞아요. 사실은. 예전에는 양발 선수가 많이 없었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지놀라 선수도 오른발이 주발이지만 양발을 엄청나게 잘 쓰거든. 그러니까 그 양발을 통해서 지놀라가 왼쪽에 있다가 돌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요즘에 지놀라 같은 유형이 사실 요즘에 또 필요한 유형이기도 맞아요. 하잖아.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완전히 지역을 어떤 식으로 방어해야 되는지 선수들이 다 그거를 인식을 확실하게 다 하고 있어서 내 구역과 그다음에 내 동료가 맡아야 될 구역 그다음에 그게 이제 상대가 그걸 어떻게 교란시키기 위해서 힘든데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가 다 세세하게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걸 하면 되는데 옛날엔 그게 아니라 야 제가 있어요. 쟤는 무조건 막아야 화장실까지 쫓아가! 화장실 갈 때 쫓아다녀! 못으로 찔러! 맨투맨이 많았지. 네, 개인만- 맨투맨 수비를 많이 했으니까 그때는. 사실 쌓기 전에도 사실은 기본적 개념이 사람이었어. 수비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잡는 그러한 이제 수비를 하는 거지. 사실 블록, 공간을 방어한다. 개념이 쌓기가 그걸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으로 좀 정립화시킨 만들어놨죠. 네. 사람인데 뭐 지금은 당연한 얘기가 됐잖아. 그게 이제 그러니까 축구가 옛날 거 보면 뭐 시대 보정도 필요하지만 진짜 다르다. 같은 규칙에 물론 규칙이 살짝 뭐 다르고 백패스 이런 게 하지만 정말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기준 자체가 다른 데서 시작을 하니까 옛날 수비수한테 아마 야 왜 발밑에 앉아 그러면 수비는 공만 막으면 되지 내가 제 공격수만 죽이면 되지 반바스텐 있으면 가서 뒷발 까고 왜냐 그런 선수들이 지금 저는 반바스텐도 잘할 거라고. 지금의 규칙에 VAR까지 있으면 진짜 대박이었을 것 더 같아요. 잘했을 거야. 정말. 반바스텐,
아니 개인적으로 반바스텐, 굴리트, 레이카르트는 지금 뛰어도 지금 뛰어도 잘할 엄청 셋은 잘했을 다 겁니다. 잘할 진짜 거야. 잘했어. 잘할 수밖에 없고 음. 굴리트 같은 선수는 일단 체격이 체구가 워낙에 큰 선수인데다 걔는 심지어 무릎 부상이었나 발목 부상이었나 그 당일은 발도 빨랐지. 근데 거기다 포지션 다 볼 수 있지. 위에서부터 미드필더까지. 요즘에 만약 진짜 그런 선수가 있다. 그럼 뭐 장난 아니죠. 굴리트. 네.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러니까 뭐 시대 버전이 있지만 옛날 선수들도 사실은 진짜 잘하는 선수들 이렇게 배웠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선수 진짜 많죠. 그렇지. 그 DNA가 지금 시스템에서 그렇죠, 성장이 성장이 됐다면 와, 저는 제가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딱 반바스텐 정도는 진짜 수비수들이 아마 울고 싶었을 거다. 그러니까 뭐 누차하는 얘기지만 차범근 감독이 진짜 다름스타트 갔다가 뭐 문제 때문에 와서 군 마치고 네. 그리고 다시 갔는데 그게 이제 20대 후반이었죠. 중반에서 후반 가는 시점이에요. 맞아요. 나이로 치면 네. 차범근 선수가 과연 뭐 손흥민이나 이강인 선수처럼 어린 나이부터 독일에서 가서. 컸다. 아. 독일이나 어디 빅클럽 유스에서 체계적인 훈련과 트레이닝과 뭐 이런 걸 통해서 했다. 으악, 그 생각해봐. 적응도 없이 한국에서 그냥 유럽 축구도 보지도 못하던 시대에 유럽을 어떻게 가 이럴 때 갑자기 적응도 없이 가갖고 그냥 첫 시즌부터 날아다닌 이 선수를 어릴 때부터 키웠으면 대박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느낌. 그 차범 감독을 많은 분들이 뭐 저도 이제 실제로 뛰는 건 거의 못 봤으니까 그냥 빨라서 우격다짐으로 측면으로 뛰는 분이 아니라 오른발 왼발 다 가능했고 공을 정말 쉽게 찼거든요. 그럼. 근데 그때 한국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찼을 거란 말이지. 그분 빼고는 절대 그렇게 안 찼을 차범 거야. 감독 같은 DNA가 지금 시대에서 잘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더 좋은 축구 선수로 됐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허정무 감독도 기술이 엄청 좋았어요. 그럼. 어쨌든 정말 좋은 그분도 선수. 그 시대에 해외 유럽에 나간 그치. 분이니까 3시즌 넘게 뛰어서 그 어. 축구를 그런 분들은 네덜란드에서 컸다 이런 DNA를 가지고 그들은 상당히 잘했을 거예요. 나도 아인토벤에 있다가 이제 프로축구 생기고 그래갖고 현대로 오셨거든. 저 허정무 감독이. 나는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뭐 이렇게 들어가는 나이라서 나도 그래 유럽에 PSV 아인토벤에서 왔으니까 어느 정도 하나. 근데 실제로 잘했어. 기술이 엄청 좋았어요. 느낌을 준 또 선수지. 허정무 선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허정무 감독은 약간 좀 거칠고 부딪히고 이런 이미지가 에이, 강하지만 마라도나 로우킥 먹이고 이런 것만 기억하는데 근데 나는 허정무 감독이 만약에 지금 시대에 뛰었다고 치더라도 충분히 성공할 거라고 보는 건 기술적인 측면보다 에너지 레벨이 현대 축구에 맞춰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그렇지. 생각해요. 그때 진짜 많이 부딪히고 많이 뛰었거든요. 마라도나도 마찬가지고 마라도나는 그렇게 데인마크 맨투맨 당하면서 지금 마라도나에게 그 당시에 했던 태클들 다 퇴장이에요. 내가 보면 진짜 3분의 1은 퇴장일 거야. 아니 진짜 그때는 백태클이 가능하던 맞아.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밸런스가 작지만 워낙 탄탄하고 그 당시에 그걸 극복을 하면서 그 플레이를 펼쳤던 시대인데 마라도나 선수도 역시 지금 그 DNA가 와서 지금 플레이하면은 마라도나도 어떻게 변했을지 난 거기다가 상상이 안 가네. 그때보다는 선수 관리를 지금 더 잘할 거 아니야. 아 근데 그 얘기는 있어요. 축구화를 요즘엔 다 소재가 엄청 가볍고 그다음에 그런 걸로 쓰는데 그때는 다 그거 아니야. 소가죽에다 그냥 찐바로 찐받고 그냥 뭐 가죽 같은 걸로 이제 했던 건데 야 이것 때문에 선수도 오히려 더 부상 자주 당하는 거 아니냐. 옛날보다 이제 접촉의 빈도가 지금이 더 특별히 더 세졌지는 않았을 텐데. 그거는 의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정크푸드 먹고 그래가지고 뼈가 약해진 거라고 뭐 그런 얘기 하도 왜냐면 실제로 그런 걸 먹으면 이제 뼈에 진짜? 강직도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축구화가 너무 근데 그래도 축구화가 진짜 가벼워졌다가 이제 조금은 올라왔어. 옛날보다는 당연히 가볍지만 근데 반대로 그분들이 지금 이 축구화 신고 했어봐 날라다녔지. 그분 공도 그렇고. 공도 그렇고. 아 그리고 저는 제일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게 골키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포지션들은 어쨌든 기능적인 게 있는데 골키퍼는 사람들이 내가 어렸을 때 하기만 해도 크고 잘 막으면 돼. 그치. 근데 요즘에 선방이 중요해. 제가 이제 취재하러 가서 내가 봤을 때 좋은 골키퍼인데 안 쓰면 골키퍼 코치나 감독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아주 무슨 재밌는 얘기면 쟤는 진짜 골키퍼야. 그 말은 막는 거밖에 못해.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뭐 야신이 발기술이 물론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미친 듯이 잘 막았다. 그리고 사실 그 땅 예전에는 키퍼가 발밑을 쓸 이유도 없는 게 예전에는 압박을 할 수가 없는 체제였잖아. 왜냐면 백패스하면 손으로 잡거든. 그죠. 예전 축구는 그냥 위험해. 그래 키퍼한테 빨리 줘 그냥.
그 키퍼가 나서 손을 잡는 거야. 세이브 축구하면 골키퍼한테 찾아라 일단. 잡고 게임에서. 키퍼가 이제 바운드 한번 치고 이러고 좀 대기하면 무슨 압박을 해 수비수가 공격 수비하는 팀들이 어떻게 압박을 해. 그다음에 역습킥 할 때 하프 발리로 그냥 딱 옆으로 뉘어서 한번 때려주는 거. 돌아뛰는 선수한테 뭐 그런 거 노련하게 어떤 컨트롤 시간 조절해주고 손으로 던져주는 거 오히려 그런 게 중요한 거지 발밑이 아주 중요한 시대는 아니었지. 그때는 아주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보지 않았을까요? 공만 멀리 찰 수 있으면. 그렇지. 근데 지금은 백패스도 없어졌지. 뭐 그러니까 무조건 발 써야 되고 뭐 이제 압박을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지 뭐 이러니까 이제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빌드업 시스템이 계속 발전을 하고 그게 너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들어와도 다 풀어버리잖아. 그런데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시대가 요구하는 무언가가 있어. 당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한 선수들 특히 월드컵에서 피 흘리고 붕대 감고 막 이러면서 막 싸웠던 그런 거는 그 시대가 투지를 원했던 거고 지금은 오히려 테크닉적으로나 팀 전술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가기를 원하는 게 더 앞서고 왜냐면 이런 부분에서 우위에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대등하지 못하면 투지가 아무리 많아도 승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중계진도 예를 들어서 시대 보정한다. 네. 그러면 80년대 초반의 중계진이 맨시티전을 갑자기 타임머신 타고 와서 중계한다. 빌드업을 하는데 뭐 비대칭이 됐던 인버티드로 들어오든 아니면 스톤스가 센터백인데 올라가. 그리고 에드로슨 키퍼도 같이 관여를 해. 그거를 본 8, 90년대, 90년대 초 중계진이 만약 타임머신을 봤다. 아니 위험 지역에서 빨리 걷어내야죠. 하지 말라는 짓을 저렇게 이렇게 해설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때 분들이 보면 아니, 그렇잖아. 일단 그거죠. 우리 월드컵 이제 3차 예선 해야 되니까 3차 예선 할 때는 이제 2, 3만이 그거죠. 이제 고국에 계신 동포요, 여러분. 여기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고국에 계신 동포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념이 수비는 위험하면 빨리 걷어내고 그냥 안전하게 처리하고 무조건 그런 개념도 사실은 바뀐 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라고. 그렇게 얼마 안 오래되지 됐어요. 않았잖아. 되게 위험한 네. 플레이처럼 보던 시대였잖아.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나? 네. 지금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 아, 이 팀의 빌드업을 그냥 이렇게 식으로 하는 축구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의 어떤 축구를 바라보는 인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는 거 계속 바뀌는 그러니까 거지. 2008년도에 바르셀로나가 가르디올라 감독이 오고 나서 발데스 실수에 의해서 실점하는 장면. 그러니까 발데스가 어처구니 없이 갑자기? 상대에게 아, 패스하고 막 이랬던 장면. 경기 끝나고 나서 가르디올라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시켰다. 내가 저 패스를 원했다. 그러니까 패스 미스에 의해서 실점을 하더라도 골키퍼가 패스하기를 원했다는 이야기를 계속했고 처음에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이게 뭔 소리야 뭐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지금은 그게 당연시 느껴지잖아요. 실수가 좀 나오더라도 시도는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하고 그래서 저 프리시즌 때 첼시가 시티한테 계속 골 먹더라. 아 거기서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먹혀라. 어. 시작하자마자 먹혀라? 마레스카 감독.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최전방 스트라이커든 아니면 뭐 투톱 중에 한 자리든 이 선수에게 요구한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스트라이커의 첫 번째 덕목은 골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골 못 넣어도 돼. 연계하고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 축구가 다양한 역할을 하다 보니 그 포지션에 요구하는 바가 달라지고 있고 그거는 각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면은 그 선수를 거기에 기용하는 감독이 이 부분을 높게 타서 기용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해를 하거나. 최근 팬들은 이제 에밀 헤스키부터 시작이 됐지. 골 모드도 괜찮아. 도와줘. 많이 도와줘. 세밀한 연계는 아니지만 도와줘. 네. 이건 예로 드는데 유로 2024에서 스페인이 우승을 못했다고 쳐봐요. 결승전에서. 그럼 모라타의 활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결국 스트라이커가 이 대회에서 한 골 넣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게 축구는 변했지만 사실 풀백이 아무리 많이 올라와도 수비 잘하는 사람 바랍니다. 네. 그리고 스트라이커도 그렇게 움직이면서 골까지 넣으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사람이 그러니까 모라타보다 더 잘하는 스페인 공격수가 없으니까 못 쓰는 거지. 사실 모라타처럼 하고 골까지 넣어봐. 그러니까. 근데 그건 안 변하는 거죠. 공격수는 골을 넣어야 되는데 역할이 좀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쵸. 옛날에는 너 골만 넣어라고 했다면 너 골은 넣는 건 당연한 거고
연계도 도와줘야 되고 어느 때는 수비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덕목이 좀 늘어난 거지. 사실 원래 해야 되는 아주 본질적인 것들은 골키퍼는 일단 잘 막아야 맞아. 되고 그거는 사실 저는 안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영준 형이 바르셀로나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의 바르셀로나가 태어난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인식한 건 그거 같아요. 포지션의 중요성.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에서 이제 놀리기 위해서 사비의 그 점유율은 이겼잖아 한 잔에 뭐 이런 그 밈이 있기도 하지만 점유율 도르. 점유율은 이겼잖아 한 잔에. 근데 대신에 공을 우리가 포지션을 갖고 있을 때 최대한 이 포지션을 저쪽에 안 넘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속 공을 갖고 있고 공을 돌리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상대의 진영까지 공을 집어 넣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 저는 또 하나 드는 의미는 그거예요. 만약에 필리포 인자기가 지금 세대의 선수였다면 과연 이 선수는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했겠죠. 세리아 C에서 세리아 C에서 1번은 아니고 왜냐면 그런 선수들은 물론 저는 인자기가 축구 지능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때보다는 각광받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럴 확률이 저도 높다는 생각이 그치, 들긴 해요. 그때보다는 골을 많이 못 넣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그런 거지. 결국은 이제 감독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스트라이커가 골을 넣는 게 내 축구는 축구가 아니다. 나는 하프스페이스 운영, 풀백들도 공격수가 될 수 있고 뭐 윙어들도 공격수와 아주 유기적인 스위치 통해서 어떤 위치든 그 위치에 가면 그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가 되는 것이고 막 이런 식의 논리 이제 펴. 그래갖고 만들면 점유율도 높고 막 그래서 파이널 서드까지 잘 가고 해 축구가. 근데 마무리가 안 돼. 결국은 골 넣는 선수가 한 명 필요하다. 골 넣는 기술자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그 기술자가 피지컬적으로 기술자가 될 수도 있고 인자기처럼 본능적 그 냄새를 통해서 딱 여기 이렇게 올 것 같아서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사실 장담 못 하겠어. 이 선수가 지금 시대에 온다고 해서 갑자기 득점이 확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천부적 센스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옛날에 풀백들을 지금 여기 애들이 막 적어놨는데 풀백들은 옛날에 잘했던 풀백들은 지금 와도 전혀 문제 없을 거야. 인버티드를 시키던 언더래핑을 시키던 오버랩. 왜냐면 그때도 풀백 진짜 잘했던 선수들은 공을 엄청 잘 찼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브레메처럼 양발 잘 쓰는 풀백들은 뭐 카푸는 뭐 브라질에서도 아직도 사실 풀백 우측 풀백으로 올타임 넘버원 얘기를 올타임 듣는 선수니까. 넘버원을 그러니까 사실 게리 네빌도 지금 와서 희한했지만 게리 네빌 공 잘 찼어. 네빌도 훌륭한 선수였죠. 네. 아유. 릴리앙 티랑도 지금 그런 뭐 포터백처럼 그런 게 가능한 아, 선수였고. 근데 티람은 뭐 본인 스스로가 센터백을 더 좋아했던 그러니까. 선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오히려 수비수들이나 미드필더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까 그 제가 형 얘기에 조금 얘기를 한 게 동일한 게 공격수들은 좀 많이 바뀌었다. 공격수들은 예전에 각광받았던 10번하고 공격수들은 예전에 각광받았던 선수들이 많이 지금에 오면 그러니까 그 호오가 확실히 갈리는 그치, 선수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르크제이 같은 선수가 되게 비싸게 맨유로 가는 걸 보면서 지르크제이 같은 선수는 옛날 같았으면 안 썼을 거야. 아마. 안 썼겠죠. 썼거나 공격수로는 안 써 일단. 네. 일단 공격수는 아니야 쟤는. 그냥 공격형 미드필더야 넌. 그렇게 있겠겠지. 10번 자리에 넣던가 그렇게 썼겠지. 걔를 공격수로 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놔서 어쨌든 간에 그 연계되는 효과들이 있으니까 그걸 공격수로 쓰는 건데. 은kun쿠는 그렇고요. 은kun쿠는 그래도 윙어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 뭐 지르크지 얘기하니까 또 은kun쿠는 우리 은kun쿠도 생각이 나서. 일단 건강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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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kun쿠는 건강만 하면 어디든 다 쓸 수 있는 건강해. 거예요. 분데스 씹어 먹었는데. 건강히 잘하고 있어. 공격수들은 저도 그래서 선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감독의 철학에 따라서. 그러니까 옛날 공격수, 그러니까 지금 공격수들이 뭐 옛날로 돌아가면 골만 넣으라 그러면 잘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옛날 공격수들은 진짜 특징이 너무 다르잖아. 수비 안 하는. 네, 수비 안 하고 그럼 수비 안 하는 야, 10번들. 수비가 나와, 너 나와. 그 선수들이 과연 근데 바뀐 현대 축구에 적응을 할 수 있느냐. 그 옛날 유형들. 예를 들면 나는 이강인 같은 유형이 80년대에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이강인 색깔 그대로 유지했을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클래식한 3년 전 플레이메이커 그래서 역할을 했겠죠. 수비보다는 딱 자기 위치에서 딱딱 킥만 딱딱 하나 때려주고
또 거기서 이제 딱 볼 받으러 와갖고 어시스트 하나 해주고 또 골에 관여할 때 해주고 자 했는데 이제 이 선수도 아 현대 축구에 살아나오려면 수비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스타일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수비도 적극적으로 해서 바꾸고 뭐 수비하는 요령도 생기고 근력도 또 만들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바꿔 나가면서 사실은 대표팀까지 오게 된 거 아니야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 선수라고 옛날 10번이라고 지금 오면은 아 그럼 옛날처럼 그냥 뭐 수비가 나면 잘 안 하고 그냥 딱 이러기만 할 것 같은가?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쵸. 근데 제가 봤을 때 로만 리켈맨은 지금 오면 성공 못 할 거예요. 후안노만 지금에 맞춰서 노력을 했을 수도 있지. 아니야. 왜냐면 그 같이 근데 뛰어본 이제 안 돼. 리켈맨 아니 왜냐면 리켈맨 힘든 게 힘들어 보이네. 성향 옛날 자체가. 김기현 선수가 있었잖아요. 아르헨티나 뛰다 온 김규현. 김기현이 지금은 이제 뭐 축구 교실 하고 있는데 물어봤어. 걔는 이제 같이 다 뛰어 하긴 상대도 해보고 너네 편으로 뽑으면 리켈맨 뽑을래 베론 뽑을래? 100% 베론이다. 왜요? 그랬더니 리켈맨 수비 안 해요. 펠레그리니 시절 일단은 네, 리켈맨은 그렇지만. 수비를 안 하고 아. 지금 와도 리켈맨은 안 할 근데 거야.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펠그리니 감독이 이미 비아레알 시절에 그래요. 선수 교체라든가 전술 교체를 통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나타났어요. 왜냐면 리켈메 중심으로 챔피언스리그 4강을 갔는데 리켈메를 배제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4-4-2로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기동력을 높이고자 노력했던 거는 리켈메가 있으면 역시 수비적인 문제 그리고 공격의 속도 문제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꾸려면은 리켈메 중심의 팀에서 다른 팀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나름대로 또 성공을 했으니까. 약간 이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저는 그런 생각. 오르테가 같은 선수들, 옛날 오르테가 같은 선수들. 아이마르 네. 아이마르, 사비올라, 오르테가 뭐 이런 선수들 다 마라도나의 후계자라고 막 메시 이전에 다 마라도나의 후계자라고 불렀는데 그중에 저는 오르테가 되게 기억나는 게 오르테가 어쨌든 아르헨티나에서 엄청 밀어줬어 얘. 아르헨티나 내에서 인기 엄청. 얘 10번이고 10번 주고 맨날. 근데 결국 이제 반대사람한테 헤딩해가지고 이제 거의 뭐. 그리고 저기 팀에서는 마지막에 시메오한테 걸려가지고 마지막에 안 좋아지고. 오르테가 같은 선수가 요즘 시대에 왔으면 과연 저 정도의 그런 각광을 위치를 받았을까? 얻을 수 있었을까? 그건 아니었던 근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심지어 체구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어서 그 오르테가는 제2의 마라도나라고 칭호를 얻으면서 등장을 했고 아르헨티나 리그에서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제가 아르헨티나 리그를 해설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오르테가를 보면서 내가 기겁을 했는데 상대 수비수 앞에 두고 3번 제끼는 거야. 한 번 제끼고 2번 제끼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 얘는 이미 무게중심을 잃어버린 상태였어. 다리를 뻗어놓고 3번 제끼면서 지금 비슷했어 그 수비수가. 네. 3번 제끼면서 중심을 잃었네. 그러니까 3번 제끼면서 자기가 오르테가가 그 다리 앞으로 볼을 갖다 대더라고. 그러니까 얘는 남의 리듬 이런 거 관심 없고 자기 테크닉만 보여주는 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바꿔야 됐어. 제2의 마라도나 얘기 나왔을 때 아이마르가 굉장히 각광받았던 이유는 아이마르는 속도가 있고 나름대로 수비 가담을 해줬었거든. 아니, 저는 뭐 게다가 아이마르가 꽃미남이고. 잘생겨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잘생겨서가 예, 크다. 잘생겨서가 크다. 아이마르는 진짜 그 시절에 꽃미남이긴 했죠. 나는 그래서 옛날에 가고 좋아했었어. 페르난도 가고. 어. 페르난도 가고는 아이러브 사커 시절에 어. 축구 보는 여자분들도 그 당시에도 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 SNS가 없었는데도 가고를 보고 축구에 입문했던 분들끼리 그래, 있어요. 어이, 왜 이렇게 잘생겼어, 꽃미남이야. 어. 우리 와이프가 축구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내가 이번에 토트넘 그 친구. 여기 그거를 좀 틀어놨는데 그 친구 베리발 알지? 베리발. 아 베리발 잘생겼지. 그 친구는 이렇게 보더라고. 그리고 베리발은 공을 또 잘 차던데? 물론 뭐 그 주전으로 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리그 들어가봐야지 알긴 하겠지만 확실히 눈에 띄나 봐. 강단이 있어. 여자한테 아, 여자들한테 관심 없는 여자들한테 눈에 띄나 봐 이렇게 보더라고. 아유, 원래 안 그럼. 보거든. 우리가 얼굴 얘기까지 나온 거 봐서는 끝낼 때가 이제 되는 것 끝날 때가 같은데.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얼굴 얘기까지 간 걸로 근데 봐서는. 그래도 저는 오히려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얘기가 우리가 하는 것보다 이 댓글로 내가 봤을 때 이제 토론이 벌어질 수 있다. 아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막 이런 누구는 거? 맞는다. 뭐 이런 거를 하면 우리가 2차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근데 축구도 진짜 돌고 선수들도 돌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답 있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댓글에서 좀 많이 싸워주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올림픽 우승은 누가 할지 모르지만 건배가 끝나시죠.